자, 동진 세미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진 세미캠은 코스닥에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이제 덩치 큰 쪽이죠. 덩치 큰 쪽에서 제일 느린 종목입니다. 제일 둔한 종목이죠. 제일 둔한 종목. 여기 이제 이게 아주 특별하게 국산화 이슈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둔하고 느린 종목이에요. 자, 이게 앞서 제가 이게 이 반도체라든가 이게 수급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렸던 거 그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종목 문제 종목 이슈로 올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종목 이슈로 올라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뭐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자, 없어요. 뭐 특별하게 뭐 뉴스가 나올 것도 없고요. 특별하게 나온 거 국내 최초의 같은 거 이건 옛날부터 원래부터 있던 거고요. 국산화 대표주죠. 그래서 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뭐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제 판때기하고 수급의 문제라는 거죠. 앞서서 이 증권사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치고 미친 듯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이게 뭐 얘기 들었냐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통으로 사는 거다라고 했죠. 이 연계 물량. 그래서 코스닥 150 종목을 집중적으로 산다. 그래서 코스닥 150 종목을 먼저 노려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종목도 코스닥 150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3전화 되는 종목이니까. 자, 노려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이제 반도체 쪽 사이로 넘어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 사이드 쪽으로 넘어 들어오게 되면 얘는 원래부터 계속 사고 있던 종목이긴 하죠. 중간에 샀다가 또 때려 팔았다가 그 다음에 밑에 들어온 다음에 그렇죠? 항상 이제 위에 들어오면 팔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늘 하는 짓 그대로 쭉 이어져 가다가 이제 최근 미친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쫙 올라 들어가요. 자, 이 반도체 쪽에서 앞서 제가 또 제 반도체 각 부문별 사이클을 설명드린 바가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주가가 움직이는 순서는 반대로 장부소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우선 장비주 쪽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크게 사이클이 나오고요. 바로 직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장비주, 원익, 아이패스, 테스 이런 종목들이 먼저 급등으로 치고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요? 부품 그리고 그 다음 소재. 자, 전체 사이클도 그렇습니다. 전체 사이클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그럼 얘네들 자 전체 사이클로도 보겠습니다. 원익 IPS고요. 대덕전자고 동진 세미컴이고 뭐 이쪽에 또 테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대덕전자가 뭐 최근에 이제 속도가 굉장히 실적 개선 속도가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이런 식으로요. 먼저 장비주들이 먼저 올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품 돌아 나오고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의 구성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장비주들 먼저 나오고 자, 테스, 원익 IPS 이런 애들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품주 돌아 나오고 뭐 여기다 또 하나 더 넣어볼까요? ISC. 그래서 요거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다음 돌아 나올 종목은 이제 요런 종목들이 돌아 나올 겁니다 라고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장비주 가고 부품주 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재. 전체 사이클도 그렇거나 지금 현재 돌아 들어가는 단기 사이클도 그렇고 똑같은 겁니다. 이 동진 사이클에서 동진에서 이제 저 뭐 브라수사라든가 이 이슈에 가는 거는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일본이 우리 국산 반도체 규제를 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때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00년 초반서부터 저쪽에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되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의 자리를 뺐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시로 반도체 규제 여러 번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때하고 예전에 들어갔던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CEO가 달라. 저쪽에는 이건희였었고요.
아버지 뒤를 내가지고 일반적으로 인맥을 굉장히 탄탄하게 쌓아놓고 있는 이건희 때였었고, 제가 보면 이재용이고요. 또 정권이 다르죠. 정권이 예전에는 대한 관계가 이렇게 강경하게 그 정도로 나가는 정권은 아니었고, 이제 기업들의 요청에서 따라 혹은 뭐 정부의 전략에 따라 잠깐 들어가는 형태, 아주 강하게 압박돼 들어가는 그 정도로 아베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압박이 들어간 경우는 없죠. 한국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건 아니죠. 한국을 제어해야 된다고 한국을 죽이라는 얘기가 다르죠. 그렇게 해서 예전에도 이런 사이클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도 국산화 당연히 그 장비주 같은 거 벌써 다 일단 국산화 다 돼 있던 데고요.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원익 IPS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주성 엔진이 먼저 장비 국산화에서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 삼성전자가 주성 엔지니어를 그렇게 과감하게 쳐낼 수 있었던 데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나 혼자 그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쳐내기 힘들죠. 좀 꼴사납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더라도 쳐내기 힘들 겁니다만, 문제는 주성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왔거든. 원익 IPS라든가 이런 지금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이름들인 TS, PSK 이런 대체 회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진을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주성 엔진 같은 경우 그냥 날려버렸죠. 원익 IPS가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장비주들은 전공정 장비 중에서 속속 들어가는 반면에 소재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부품하고 소재 같은 경우는 벌써 이때 국산화한 기업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랬는데 스토리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때 국산을 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우회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냥 일본 기업 거를. 이게 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십 년간의 노하우에다가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진 일본 애들하고는 단가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가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삼성전자 입장 같은 경우에서 보다 그러면 그럼 이건 뚫을 수 있다 그러면 우회를 뚫어가지고 다시 일본 거 사다 쓰면 돼.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6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규제 7년 전에 있었던 그때 같은 경우도 보더라면 그래서 뭐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반발하면서 한국에다 공장을 짓겠다. 이러고 들어왔었죠? 한국에다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나가서 일찌감치 초반에 개발했다가 일본으로 되들어가는 바람에 나가리 떼어서 떨어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소재 분야에서 가장 먼저 국산에 성공하고 들어온 기업이 바로 이 솔브레인 홀딩스, 그 테크노세미캠입니다. 소재에서는 가장 먼저 국산화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 들어온 거고요. 테크노세미캠이. 그리고 이 동진세미캠은 조금 어려운 분야를 골라서 이게 국산화 성공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때 맞춰서 참 타이밍도 좋죠. 그래서 반도체 이 국산화 이슈가 터지고 일본 규제 터지고 동시에 국산화도 성공을 하고 이러면서 이 동진세미캠 역시 이제 가치를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들어와가지고 이제씨 다시 사상 최고가예요.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부품과 소재는 사이클이 느려서 그래서 이 뒤쪽 같은 경우 와서 부품 얘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소재로 넘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 동진세미캠 같은 회사들이 다음 차례 마지막 차례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들었었죠? 앞서 사이클 설명 들으면서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품 소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실적이 나빠져도요. 급격하게 나빠지질 않아요. 장비주나 이쪽 같은 경우 원액 앞에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오테크닉스 적자로 가버리죠? 깨질 때는 이렇게 적자로 깼다. 반대로 친다 그러면 적자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2023년 100억 이익이 있던 게 이게 800억, 1,500억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 나올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심텍 같은 종목들 적자 들어가서 작살났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심텍 같은 경우도 2,300억이 있던 회사가 100억대로 떨어져. 100억대로 떨어진 게 다시 1,500억 들어와. 이렇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죠. 그러니까 강하게 턴어라운드 되니까 올라오는 속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반면에 동진 세미캠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속도가 낮아요. 이게
떨어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둔하죠. 장비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들어올 때 이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설비 투자가 막 들어올 때 같은 경우는 실적 왕창 냈다가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마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 대 시즌이 지나가고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막 이제 때려 지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1년에 20조 투자가 들어갔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쭉 다 들어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조 투자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실적이 당연히 그만큼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설비 투자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 그대로 즉 이게 반도체의 가동률이 회복이 되는 상황 생산이 늘어나는 그쪽에도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DRAM 지금 모자라니까요. 공급 부족, 쇼티지.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렇게 미쳐 올라 들어갔지 않습니까? 쇼티지죠. 쇼티지. 그럼 어떻게?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을. 그러니까 생산 늘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140조 이익까지 날 것이다. 이러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수혜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나왔던 그런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개선되는 개들이 먼저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뒤어서 이제 이런 기업들 나가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올라 들어온 겁니다. 이런 케이스로.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 들어왔지만 사실은 지금도 좀 싸요. 네. 지금도 싼 종목입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자, 16.73배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종목들로만 한번 볼까요? ISC 39배고요. 대덕전자 20배고요. 원익 IPS 40배고요. 솔브레인이 2차전지가 걸려있어서 이게 조금 낮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2차전지 저기 덜미를 잡고 있으니까 2차전지가 덜미를 잡는 이 솔브레인도 21배입니다. 형편없이 낮죠? 동진세미컴 항상 원래 얘가 마지막이에요. 동진이 언제나. 그러니까 반도체 네임드 종목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도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서 꾸역꾸역 더 올라 들어가는 뒤에서 나와가지고 추가로 꾸역꾸역 더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정도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앞선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동진세미킴이 먼저 이렇게 크게 올라 들어갔다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반등 잡아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고가 신고가 슈팅 들어가는 상황, 요 정도 상황으로 보는 거죠. 이거 이 정도 사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이제 생산량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 성장 이슈가 붙어가지고 뒤에 따라 들어가는 이런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뒤쪽 그래서 장비주가 꺾어지는 시기에서도 소재주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따라 올라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 아까 그 그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다 같은 쪽인데요. 요거로 이제 중간 빼보고 빼불고 이런 애들은 빼불고 요 둘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왔던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이렇게 중간에 가다 말고 이렇게 쭉 갔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요. 장비주들이 먼저 치고 나온 다음에 꺾어지는 흐름에서도 소재주는 추가해서 더 올라갔다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 가면서 같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얘네는 먼저 올랐고요. 얘는 덜 올랐으니까. 요런 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고 요런 구조를 소재 중에서 이런 흐름을 가장 많이 보이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 동진세미캠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슈팅 같은 경우에 애매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렇게 들어오는 동안에도 못 올랐었죠. 못 올랐다가 이제 한 방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는데 ETF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ETF를 사시는 게 제일 낫고요. ETF를 사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ETF를 사지 않는 이렇게 종목만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동진캠 세미캠의 15%는 아무리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소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리논공업이 21%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흐름 같은 경우 밴드 상단 요 정도까지는 놓고 보고요. 자, 요 정도까지 흐름으로 놓고 보고 예상치 잡아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지금 딱 기준 요선이네요. 그럼 반 잡아야겠네요. 여기
그래서 56,000원 성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따로 사겠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6,000원, 56,500원 뭐 요 정도 선이 되겠죠? 자, 요 정도 선에서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잡는다 그러면 이제 하프 잡아야 되니까 하프는 딱 5만 원 선인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위로 사는 케이스가 들어가면 56,000원 선, 그 다음에 여기 5만 원 선짜리 뭐 요 정도 자리 정도 잡으시고요. 이 정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굳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거 따라 들을 것 같다 그러면 앞서 나와있던 저 ISC라든가 비슷하더라도 차라리 저게 더 파괴력이 더 세죠. 저게 대덕전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놀다가 지금 빠져나와. 대덕은 상한가 같나요? 자, 지금 부품주도 지금 가고 들어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 애들이 더 고가로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로 고가로 치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요건 느리게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뒤에서 잡아서 다음 사이클 뒤쪽 사이클에서 노려요. 그러니까 소재가 지금 부품과 동시에 지금 뭐 반도체들이 워낙에 다 많이 들어가서 그렇긴 합니다만 소재가 아주 굉장한 파괴력을 나타내면서 장비나 부품을 이기고 나갈 정도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요거는 그 다음 사이클에 장비주가 자빠지고 난 다음입니다. 요까지 머리에 염두를 두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늦었죠. 지금 다른 종목 ABL 바이오 같은 여러분들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종목들을 설명드리느라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벌써 포인트 다 늦어버렸어요. 돌파 들어가는 거 다 늦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거 잡고 들어가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르고 채팅 앱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 오르고 채팅 앱 다운로드 받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여기 최고 전문가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20명이 넘는 이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다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쳐다보셔도요, 종목들 얘기 나올 텐데요, 틀리죠. PNT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제우스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가 나오고 있고 여기 또 케어젠 이쪽에 나오고 있고 그냥 다 틀려요. 이렇게 다 틀립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쪽에 이제 뭐 이익 뭐 100조대 이런 쪽으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제가선 장비 쪽보다 부품 소재 쪽으로 더 쳐다보라. 이거 한 번 더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잡아 들어가고 있죠.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